K큐브 벤처스 임지훈 대표님 오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선 K큐브 벤처스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K큐브 벤처스는 그 한게임과 카카오를 만드셨던 김범수 의장님이랑 제가 2012년에 설립했던 초기 전문 벤처 투자 기업이고요.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의 한 70% 정도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투자할 정도로 초기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투자한 회사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거를 되게 큰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약간 전에는 없었던 초기 투자 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이 이제 왔죠. 스타트업계에서 이제 K큐브 벤처스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자, 실제로 K큐브 벤처스는 어떤 곳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 싶나요? 혹시 뭐 기대하고 계시던 대답이 어떤 특정 분야, 뭐 무슨 빅데이터가 됐던 뭐가 됐던이라고 하면 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미리 분야를 찍어놓고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좀 교과서적인 대답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창업이라는 게, 스타트업이라는 게 어떤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어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하는 동인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걸 아무도 안 풀고 있지? 이거를 내가 해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그거에 공감을 하면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갖춰지면 투자를 하시나요? 라는 대답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카테고리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모바일이라든지.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26개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개가 모바일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제 커머스가 3개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하드코어한 기술 기반 기업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모바일 소위 말하는 서비스들, 소셜 서비스가 됐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다 어쨌든 모바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새로운 기회들,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큐브 벤처스는 정말 빨리 첫 시작 때부터 빠르고 많은 곳에 동시에 알아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고, 네네. 지금도 또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알려주실까요? 저희가 정말 빠를 때는 그 기업을 그날 만나고 저희가 파트너 회의를 한 다음에 오전에 만나고 오후에 투자해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사실 지표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70%의 기업들이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투자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K큐브의 철학인데, 결국 정말로 그 문제를 사명감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위 말하는 역량,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그날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얘기하면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고 팀을 보고 좀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K큐브가 처음에 설립할 당시부터 저랑 이제 김범수 회장님이 벤처는 사람이다 라는 거에 크게 공감을 서로 했고, 사람 중심으로 무조건 투자하자 라는 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계신데, 네. 어떻게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혹시 뭐 지금 곧 어느 곳에 투자를 하겠다, 네. 이렇게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저희가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있는 석박사님들, 기술 기반 기업들이 생각보다 사실 세계적인 수준인 분들이 꽤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외부에 공개가 좀 잘 안 됐는데요. 저희가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 또 약간 기술 기반 기업들은 아직은 준비되기 전에 노출되기를 좀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완전 그 막 박사님들 모여있는 그런 기술 기반 기업에 한 3개 정도를 연속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 누구나 알고 있는 검색인데 다른 식으로 풀겠다.
그렇다고 무슨 네이버나 구글을 이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풀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또 하나는 분야만 살짝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떠한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미지가 인식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물체가 인식되는 걸 수도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인식하는 기술이 필요할 건데, 이거를 카이스트의 박사님들이 또 막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 정도 얘기하시면 어딘지 아시겠죠? 예. 분명히 어딘지 아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 법인 설립 전입니다. 네, 법인 설립 전이라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그런 것들 많이 재미있게 보고 있고, 전통적으로 모바일 게임은 저희가 잘해왔던 영역이고, 서비스들은 좀 특정 분야만 좀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스타트업 붐이라고 할까요?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많이 쏠리기 시작한 지 이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초기 기업에 특히 투자하는 곳들도 KQ 벤처스 이어서 이제 몇 군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많아졌죠. 네. 그 경쟁자라고 일단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럼 경쟁자들이 많아지면서 좀 투자 전략의 변화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고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 경쟁자가 아니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네, 맞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3년, 5년 정도 보면 저희 이 업을 오래 할 거거든요. 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받아본 경험, 그걸 뭘로 새로운 걸 해본 경험을 하면 스타트업 풀이 더 두터워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워낙 투자하는 방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개 중에서 70% 한 20개 정도가 제품이 서비스가 런칭되기 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초기긴 초기지만 여기까지 내려오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너무 심해졌다 경쟁이 이렇게까지는 안 느껴져요. 아직도 거기까지 내려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경쟁은 맞지만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의 대응 방안은 뭐냐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는 투자라는 거는 레퓨테이션 비즈니스, 명성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회사들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면 결국에는 그게 사람들 업계 사이에서 소문이 날 거고,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가장 많이 투자를 받으러 오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을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투자한 기업가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챌린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는 우리 기업가들한테 더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 얘기를 오히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초기에 이제 김원수 의장과 카카오 의장과 이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는 있었고, 네. 두 분이 또 협의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김범수 의장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면 사실 최고의 멘토신 것 같아요. 사실 모바일 업계에서 김범수 의장님처럼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은 절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티타임을 가지는데요. 그때는 이제 업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시장 판때기가 어떻게 바뀔 거냐, 글로벌은 무슨 의미일까, 글로벌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국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미 투자했던 회사들을 혹시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SOS를 좀 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실 김범수 의장님은 모든 인맥을 갖고 계실 테니까 이 분야에 이런 전문가가 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의 도움을 좀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도움이. 네, 저희한테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요. 네, 이제 26개 정도 있습니다. 네. 단계가 지금 각자 좀 어느 정도까지 갔나요? 재투자를 받았다는. 네.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부는 뭐 소위 말하는 초기 투자, 뭐 시리즈 B 투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단으로 막 2, 30억씩 투자 받았던 회사, 이렇게 후속 투자를 받은 회사가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후속 투자가 필요 없는 회사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투자했던 핀콘이라는 게임 회사는요, 뭐 작년에 이미 매출이 수백억이 나고 이익이 막 어마어마하게 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돈이 필요 없는, 사실 상장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돼버렸고, 게임 회사는 몇 개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많은 회사들은 꾸준히 이 지표가 올라가고 있고, 그 중에 뭐 많은 수는 또 올해 아마 추가 펀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추가 펀딩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프로그램스 같은 경우 네. 추가로 다른 곳에서 다른 50억 곳에서 받았죠? 27억을 27억. 받았습니다. 네, 27억을 받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그 두 번째 단계 투자, 재투자의 경우에 조금 조인하실 의향인가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스는 작년 이제 그 상반기부터 펀딩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펀드가 100억짜리 펀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7월에 저희가 300억짜리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프로그램스가 진행됐을 당시에는 저희가 100억짜리 펀드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후속 투자를 안 한다고 만든 펀드예요. 이제 300억짜리 펀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저희가 조금씩 소위 말하는 그 벤처캐피털 업계의 통상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 지분율만큼 따라가주는 그 팔로우를 해주는 게 있는데 예,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 유 대표님께서 그 해외 굉장히 큰 네, 많이 가고 이제 있습니다.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많이 하시고 이제 네. 많이 하시고 계세요. 네네. 어떻습니까? 해외 투자도 좀 연대되고 계신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최근에 중국을 좀 다녀왔는데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중국이 그렇게 후진국이 아닌 것 같아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일부 서비스들은 한국보다 더 앞서 있기도 한 것 같고요. 결제 같은 것들은 정말 중국에서는 편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해외 투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뭐 전체 100 중에서 뭐 10, 2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컨퍼런스에 가서 스피커로 가거나 패널로 들어가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셀링하고 피칭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한국의 스타트업이 글로벌의 판때기 안에서 약간 외딴선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다른 나라 대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던 거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조 단위의 그런 회사의 최고 경영진들이 예, 저랑 얘기를 나누다가 그럼 한국에 있는 이러이러한 스타트업이랑 내가 미팅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사실 저한테 말씀을 주고 제가 연결도 해드리고 막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협력을 하거나 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M&A가 되거나 하는 거를 제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중국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 관심을 분들을 사실 많이 만나보시는 후에 투자하는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임박해 있는 곳이 있나요? 아니요, 아직 그 보고 있는 업체들은 있긴 있는데 여긴 투자해야겠다는 아니고요. 당연히 2014년 안에는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안에 해외 네. 투자가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굉장히 스타트업들 오래 지켜보셨으니까 좋은 네. 스타트업, 잘 되는 스타트업의 조건이란 게 과연 뭘지 좀 투자자 좀 식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팀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팀은 스펙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스타트업은 너무 힘든 과정이라서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팀이 깨지는 게. 처음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모였다가 6개월 정도, 1년 정도 하다 보면 생각처럼 잘 안 되면 서로 싸워요, 내부에서. 싸우고 의견 갈리고 한 명이 중간에 이탈하고 3명, 5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탈하면 그때부터 그 기업은 모멘텀이 많이 죽게 됩니다.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버티다 보면 지금까지 성공했던 많은 스타트업들 잘 지켜보고 있으면 오랫동안 버틴 회사들이에요. 절대 1년 만에 뭐가 나오지 않았고 최소 3년,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런 식으로 버텼는데 그거를 버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기 왜 모여 있는 거냐, 우리 한 3년, 5년은 진짜 함께 할 의지가 있는 거냐, 이거가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 투자를 안 받으셔도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정말 여기에 목숨 걸고 3년, 5년 할 수 있냐.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죠. 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다 또 튕겨져 나가고.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2년 안에 되게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2년 동안 한 5개 스타트업을 돌아다녔던 사람도 보여요. 그런 사람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진득하게 하나를,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공부의 목표를 위한 팀업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K큐브 벤처스 이재호 대표님 모시고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